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자주 체하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설사나 변비를 달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학창 시절에는 신경성 위염으로 자주 고생도 했었고 40대 중반까지 고질적인 변비와 가스 차는 현상 때문에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초조해지면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경험도 종종 했었죠. 생각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신경계가 예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질적인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건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의학계에서도 이미 알려진 바가 있죠. 장뇌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와 장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연결돼서 계속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이 많다라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는 그러한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뇌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와 장이 소통을 하면서 장에 자극을 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뇌와 장, 신경계를 고려해서 음식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외부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신체 내부 스트레스만이라도 낮춰야만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위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식사 전략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뇌에게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주면서도 예민한 장벽에는 자극을 주지 않는 밀도 높은 식사가 필요한 겁니다. 밀도 높은 식사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고 몸에 쉽게 흡수되는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말하죠. 한마디로 동물성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입니다. 소고기를 비롯한 고기류, 계란, 천연 버터와 치즈, 장 자극이 적은 A2 우유나 첨가물이 적은 수제 소세지와 같은 이러한 식품들이 좋은 예시이죠. 동물성 위주라고 해서 동물성만 먹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대개 우리는 밥을 위주로 반찬을 곁들여서 식사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밥 양만큼 이런 동물성 식품들, 고기나 계란과 같은 걸로 바꿔서 채우고, 식물성 음식은 맛을 돋우는 반찬 정도로 비중을 바꿔서 보시라는 권유입니다. 물론 식단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 역시 일반식을 40년 이상 했었고 3년 정도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철저하게 지켰던 적이 있었죠. 제 채널 초창기 영상들을 보시면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들로 가득 찬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몸은 가벼워졌고 체중이 줄어서 외적으로도 꽤나 만족스러웠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소화 상태였습니다. 수시로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에 밤에 잘 때마다 배에서 요동치는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벽이 예민한 상태에서 과도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장을 자극하는 신체 스트레스가 되었던 거죠. 불편해서 먹는 양을 한번 줄여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힘이 빠지고 체력 저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 불편하고 기운도 없고 신경은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편향된 정보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동물성 식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자료나 책들도 한번 좀 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개는 당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 빵, 케이크와 같은 밀가루,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런 단순당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니까 이 혈당의 급락이 뇌를 본능적으로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 메인 식사는 장벽을 자극하지 않는 동물성 위주로 든든하게 드시고, 입이 즐거운 탄수화물은 가끔 저녁 식사나 주말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조합해서 드실 것을 추천하는 겁니다.
저 역시 가끔 탄수화물이 먹고 싶을 땐 저녁 식사로 활용을 하거나 주말 또는 활동량이 많은 날 밖에서 먹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미팅을 앞두고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렸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저는 위와 장이 예민한 편이었어요. 병원에서도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라는 말만 했었죠. 그러면서 약 처방을 해줬었죠. 30대 중후반에 한창 일에 홀릭돼서 일을 할 때도 심한 위경련도 경험을 했었고, 장 트러블도 자주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긴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뇌보다, 즉 머리가 아픈 것보다 장에서 더 빠른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이런 반응은 자율신경계 때문인데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심박수, 호흡, 소화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이죠.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우선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에서 켜지는 신경계이고, 부교감신경은 식사할 때나 우리가 쉴 때 켜지는 신경계인데요. 소화기관이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려면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와 장으로 혈액이 들어오고 소화 효소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뇌가 쉴 새 없이 가동을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죠. 이때 교감신경이 켜지면 몸은 싸울 준비를 하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근육과 뇌로 보냅니다. 당연히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끊고 위장 운동은 완전히 멈추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음식을 밀어 넣으면 위벽이 뒤틀리는 위경련이 오거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서 가스를 뿜고 배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예민한 신경계를 다스리고 소화 모두를 켜는 식사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식사 전에 심호흡 루틴을 하고 멀티태스킹 식사를 멈추는 겁니다. 저는 식사를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아침에는 주로 라떼류나 방탄커피와 같이 지방 함량이 높은 포만감을 주는 음료를 마시거나 필요시에는 삶은 달걀을 더 먹기도 합니다. 주로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데 동물성 위주의 식단은 사실 준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바쁜 주간에는 소고기 사태 미역국이나 사태 묵국 같은 거를 많이 끓여 놓고 냉장 보관해서 먹을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계란을 술안처럼 추가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식사하기 전에 저만의 웃긴 구호가 있어요.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여줄게 라고 말이죠. 제 세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직장인 분들이나 급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우선 식사를 할 때 바로 수저를 드는 경향이 있죠. 이때 잠시 심호흡을 몇 차례 합니다. 이 행동만으로도 나의 뇌가 이제 편안하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서 교감신경을 끄고 부교감신경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위장에게 소화할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일을 할 때가 많고 식사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일도 종종 하게 되죠. 고백을 하자면 저도 회사를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때는 주로 일을 하면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많은 일을 처리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또 뭔가를 연결해서 높은 퀄리티를 내고 싶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을 하는 상태가 되면 뇌는 교감신경을 계속 켜두게 됩니다. 우리가 뭘 먹을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계속 뇌는 전쟁터와 같은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만큼은 교감신경계를 잠시 꺼두고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그 식감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는 것이 신경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장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져 있을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제품을 챙겨 먹기도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무작정 많이 먹으려는 노력을 하죠. 하지만 장벽이 얇아지면 예민한 장 상태에서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위해서 단계별로 식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메인 식단을 동물성 자연식품 위주로 가져가면서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비우는 리셋 과정을 거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버터와 같은 동물성 식품은 위와 소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분해돼서 흡수가 되죠. 이 말은 즉 대장까지 내려가서 미생물을 자극할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코코넛 밀크나 코코넛 오일은 식물성이 있지만 안정된 포화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잘 챙겨보면 좋습니다. 가끔 올리브 오일도 먹지만 산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죠. 반면에 장을 부글거리게 하고 가스를 뿜어내는 장내 유해균들은 당분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먹고 번식을 하죠. 그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도 미생물들이 계속 증식을 하면서 얘네들이 대사산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동시에 가스를 뿜어냅니다. 이로 인해서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가끔 가스가 배출이 될 수는 있죠. 가스 발생과 동시에 복부 팽만감이 잦게 발생을 하면 이게 꽤 불편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면 장을 자극하는 요소를 완전히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얇아지고 상처받았던 장벽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이 평온해지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장내 환경이 안정화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 호르몬, 즉 세로토닌이 풍부해집니다. 장에서 한 90%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세로토닌이 풍부해지면 뇌로 가는 불안 신호가 줄어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동물성 식단으로 장벽을 튼튼하게 다진 후에 신경계를 안정시켰다면 이제 전략적으로 식물성 음식을 조금씩 추가해 보는 겁니다. 동물성 위주의 식사가 예민한 장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평생 이 식단만 고수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 주변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죠.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피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식단을 평생 가능하도록 나만의 방식으로 응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해보려는 겁니다. 장벽을 튼튼하게 만든 상태라면 식단을 확장해 보는 거죠. 푹 익힌 채소나 자극이 적은 채소를 적절하게 섞어 먹어봅니다. 저의 경우는 버섯, 청경채, 무, 미역과 다시마, 파, 적은 양의 당근과 같은 식물성 식품을 고기나 계란과 함께 먹습니다. 가끔 밥도 50g 정도? 한 숟가락으로 한 3스푼 정도 되는데 이 또한 먹기도 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를 좀 먹기도 하고 예전에는 사과, 딸기 다양한 과일들을 챙겨서 먹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부대끼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과일도 2-3 조각씩 가끔 먹기도 합니다. 다만 먹는 즉시 속이 부글거리는 느낌은 그대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견과류는 호두나 마카다미아를 몇 알 정도 먹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 그 옥살산이라는 성분 함량이 조금 낮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식물성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자신이 직접 먹어보면서 가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는 7대3 법칙으로 식사를 해보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삼시세끼를 만약 먹는다면 21끼 정도가 되고 저처럼 하루에 2끼 반 정도를 먹는다면 17끼 반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70% 정도는 동물성 위주의 저탄수화물로 식사 루틴을 하고 나머지 30%는 일반식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거죠.
대략 주말에 한두 끼, 그리고 평일 저녁 약속이나 회식을 할 때 한 끼 정도 챙기게 되는데, 평소에 장벽을 단단하게 만들어뒀고 장내 유해균도 줄어서 장이 좀 편안함을 느낀다면 가끔 이렇게 유혹을 느끼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장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물성 식단을 주로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재편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성은 담즙산을 위주로 먹는 미생물들이 많아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정리한 후에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음식을 가끔 먹는 이유는 입의 즐거움도 있고 사회생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커져서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방이기도 해요. 식사 루틴에서도 자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물성 식품으로 장벽을 먼저 편안하게 다져놓은 후에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식물성과 탄수화물을 조금씩 추가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이 많고 예민한 뇌를 가진 분들에게 안전한 식사 루틴 전략이죠. 실제로 고기나 계란, 천연버터와 같은 동물성 자연식품은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넘어 뇌와 신경계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과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세포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불안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이죠. 쉼없이 작동하는 뇌를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고품질 지방인데요. 우리 뇌 조직의 한 60% 정도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 상당수가 콜레스테롤인 만큼 예민해진 신경망을 보호하고 세포를 튼튼하게 재생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식물성에 비해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죠. 결과적으로 이런 영양소들이 공급되면 뇌의 만성적인 염증이 줄어들고 감정을 조절하는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루틴을 바꾸는 시도만으로 우리의 뇌와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식사 루틴 전략에 이어서 영양제 섭취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섭취하는 비타민도 있고 수시로 약간 간헐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식단과 함께 섭취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